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의 권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 소상공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비 소상공인 한봉수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환영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를 하시기에 예비 창업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어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직장 생활 한 30년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창업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창업에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가슴 속에서 이 창업에 대한 불씨를 활활 키우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한쪽에는 사직서를 품고 한쪽에는 또 창업의 꿈을 품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시작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항상 소비자 분쟁의 접점에 있는 저로서는 그냥 계속 회사에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응원을 하거든요. 예. 아니 혹시 그러면은 뭐 그냥 창업을 막연히 하고 싶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아이템이나 뭐 좀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캠핑을 진짜 좋아합니다. 캠핑 매니아인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캠핑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보편화되기 전부터 캠핑을 정말 사랑하고 야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창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또 창업으로 하게 되면은 이해도가 있으니까 또 좀 빠르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잘 나오셨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바로 두둔 캠핑 야영장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나오고 싶었어요. 오늘 주제하고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예. 그럼 캠핑장이나 뭐 야영장 같은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야영장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원에서 야영장 관련한 상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참 소비자 분쟁이 적지 않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 배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 CCBB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 우리 또 예비 창업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캠핑장과 야영장 관련해서 대표적인 소비자 분쟁 사례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우리가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BB 시즌2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소비자 분쟁 사전에 예방하기. 자,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캠핑장과 야영장인데요. 이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 따르면요, 국내 캠핑 인구가 2021년을 지나면서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해외 여행길이 막히다 보니까 해외로 다니시던 분들이 국내 쪽으로 이제 여행지를 많이 찾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또 이 4인 이내 소규모 캠핑이 정말 빠르게 확산했다고 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 캠핑 관련 시장 규모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이인데요. 2008년에는요 700억 원 정도였는데 2021년 놀라지 마세요. 6조 3천억 원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어떤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 무려 5개월 정도죠. 5개월 만에 판매된 캠핑 관련 상품 매출액이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이 몇 년 전만 해도 그 전문적인 캠핑장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종류나 테마도 여러 가지고 캠핑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내에 등록된 야영장 수가요 2021년을 기준으로 2,703개입니다. 자, 2020년대 대비 무려 14.4%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는 캠핑이나 야영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썩 그렇게 낭만적인 표정은 아니거든요. 자, 이 캠핑장과 야영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좀 울고 시작해도 되나요? 최근 한 4년 동안
캠핑이나 야영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한 1,700여 건 정도로 나타났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2~3배 정도 폭증했다가 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문의가 오나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계약 해제나 해지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이죠. 정말 뭐 이 캠핑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느 분야나 이런 분쟁이 뭐 진짜 많다는 걸 요즘에 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나 야영장 분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계약이나 해지권 중에서도 뭐 위약금 관련된 문제가 한 3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거는 한 40%, 아마 코로나 영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 40% 정도 됐고, 마지막으로는 시설 고장이나 이런 것들,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인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한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유, 그냥 벌써 말만 들어도 그냥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계약 해지라고 그러니까 정말 시작부터 어려운데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봉수 선생님께서 캠핑장을 차리기 전에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캠핑장을 놀러 가실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른 솔루션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처음엔 좌충우돌했지만 저희 온 가족이 노력도 많이 했고 아름아름 괜찮은 캠핑장으로 소문이나 단골도 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이었는데요. 비수기인데도 예약이 엄청 빠르게 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전화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홈페이지로 예약하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 우선 사장님, 예, 저희 그 예약 좀 취소하고 결제했던 그 13만 8천 원 좀 환불 받으려고요. 취소요? 아유, 날짜가 언제신데요? 예, 8월 5일이요. 8월 5일이요. 아유, 오늘이시네. 아유, 고객님 이거 예약 취소 안 돼요. 당일 주말이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것 같은데 이거 환불 안 된다고 거기 써놨는데. 아니, 뭔 소리예요? 이거 내가 2시간 전에 예약한 건데. 예약하실 때 약관 못 보셨나요?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라고. 아니, 환불 안 해주시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우리 야영장에서 정한 약관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 동의한다고 체크하시고 예약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소비자분들은 불같이 화만 내실 뿐 계속 환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시간 만에 예약을 취소하긴 했지만 당일 취소의 경우에도 환불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예, 약간 저도 들으면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 뭐 맞는 건가요? 제가 사장님이면 이런 취소 연락이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은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고 일단 예약부터 걸어두시고 다 임박해서 막 취소하시고 결국 다른 예약은 못 받고 공실로 날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하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약 후 불과 2시간 후였고 아무리 자체 약관이라 하더라도 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계약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졌을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약철회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다시피 청약철회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그 시간이 지나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재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는 청약철회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에 해당한다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캠핑장과 같은 숙박업인데요. 다만 이렇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수기 주말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요금의 3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13만 8천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41,400원을 공제하고 96,600원은 환불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은 이 청약철회 조항을 무시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환불 불가라는 조항 자체가 청약 철회를 무시하는 약관이기 때문에 이런 약관들은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사전에 인지하시고 수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드디어 또 나왔네요. 예, 자주 등장하죠. 전자상거래법.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지난 회차 복습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에 한 소비자 포털에서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에 포함된 100개의 캠핑장 약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대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조사 대상 중 23개는 취소 미약금과 별도로 송금 수수료,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환급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앞선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기, 즉 성수기냐 비수기냐, 주중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취소 시점을 고려해서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 가지고 위약금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런 분쟁 해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약관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강제력은 없지만 그 전자상거래법에서 얘기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냐를 판단할 때 또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싶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야영장을 예약했어요. 총 35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호우경보가 발효된 거예요. 위험하니까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안내 문자도 계속 오고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야영장 정상 운영하고 있어요. 오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밤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요. 그냥 취소할 테니까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취소는 가능한데 따로 환불액은 없으세요. 에? 아니 왜요? 이거 천재지변이잖아요. 나라에서도 야외 활동하지 말라고 계속 문자 주는데 이거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날 괜찮아요. 다른 예약들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고객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취소니까 따로 환불은 어려우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 사정이 아니라 이거 천재지변이라니까요. 저희는 정상 운영하고 있고 다른 팀들은 다 들어오고 계세요. 당일에 전화해서 이러시면 누가 환불을 해줍니까? 아니 이게 천재지변 때문이라니까요. 취소하려면 일찌감치 하시든가요. 당일에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미리 취소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호우경보가 발령된 거거든요. 저도 35만 8천 원 전액 다 환불 받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환불을 안 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 사연의 쟁점은 뭡니까? 이 사연의 쟁점은 천재지변의 여부입니다. 이 분쟁 해결 기준 숙박업 분야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이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이런 호우경보나 지진경보 이런 것들 천재지변에 대해서 기상청이 그 경보를 발령했을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소비자분들의 단순한 육안으로 본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으로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꼭 기상청에서 발령해주는 문자나 안내가 있어야지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사연이 또 도착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친구들과 한적한 곳으로 여행 가려고 1박 2일 일정으로 야영장을 예약해두고 28만 4천 원을 결제했어요. 일주일을 앞두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한 거예요. 4단계면 이때 아마 오후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었던 그때죠. 그렇죠.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친구 사이고 총 4명이어서 캠핑장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예약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4단계라 저희 4명이라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되셨고요. 그 28만 4천 원 중에 60%만 환급되는 건 아시죠? 네? 60%요?
100% 환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약관에 동의하셨잖아요, 고객님. 일주일 전에 취소하시면 수수료 제하고 60% 환급해드려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렵던 시절이고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감염병 발생으로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해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연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코로나로 힘드셨을 이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이런 유사한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요. 다만 저희 소비자원에서는 이 또한 계약금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1급 감염병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출몰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러한 점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좀 이거 안타깝지만 그래도 숙지를 좀 하신다면 또 예방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1박 2일 야영을 다녀왔습니다. 예약 후 총 95,000원을 결제하고 무사히 입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용 당일에 야영장에서 제공하는 텐트가 고장난 거예요. 심지어 그때 야영장이 만실이어서 다른 텐트로 교체하거나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실 후에 사장님께 환급을 요청했는데 50%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거 저희 잘못 아니잖아요. 야영장 측의 문제로 퇴실한 건데 왜 반밖에 안 돌려주시는 거죠? 저희 텐트 문제로 퇴실하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입실을 하셨고 야영장에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판매가 된 상품이어서 이런 상황에는 50% 환급해 드리는 걸로 약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사장님네 야영장 때문에 저희 휴가 망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 그냥 결제금만 환급받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50%만 돌려준다는 말에 욱해서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야영장 측의 잘못인데 왜 50%만 돌려주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네, 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숙박업 분야를 보시면 이렇게 명백하게 사업자의 규칙으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시기가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그리고 주중인지 주말인지에 따라서 이런 위약금이나 기준을 다르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취소에 대해서는 먼저 성수기 때는 주중과 주말 모두 사업자분께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비수기에는 주중이라면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를 배상을 해야 되고 주말의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4건의 사례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약관, 자체 약관. 지금 이 사연에서 모두 소비자에게 사실은 조금 불리한 약관들이었죠? 맞습니다. 앞에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캠핑장과 야영장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1급 감염병과 관련된 취소 약관이 없다든지 혹은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에 관련된 약관이 없다든지 사업자의 규칙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규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취소 위약금과는 별개로 무슨 송금 수수료라든지 환불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약관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수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 캠핑장이나 야영장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안전사고의 예방이죠. 캠핑장이나 야영장 자체가 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과장님,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접수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접수된 야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봤더니 21년만 제외하고 21년은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캠핑이나 야영장 같은 이런 활동이 확 줄었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를 빼고는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2018년을 기준으로 작년까지 2배 이상 안전사고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안전사고들이 접수됐을까요? 예,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캠핑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든지 혹은 캠핑 중에 가스 랜턴, 가스불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해서 화상을 입었다든지 어휴. 혹은 텐트 안에서 뭐 이제 히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 사례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3년간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173건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한 60% 정도 더 자주 발생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기 접촉에 의한 화재 사고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소비자원 위해 감시 시스템에도 화발가, 화재, 발연, 가스 이런 화기에 의한 사고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인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도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소비자원이 또 이 야영장 말고 오토 캠핑장 관련해서도 안전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 차박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오토 캠핑장은 일반 야영장업과는 조금 또 달라요. 야영지 규모, 시설, 진입로 같은 규정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한복수 선생님께서는 만약 오토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소화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화기가 있어야 뭐 불을 끄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소화기. 근데 전체 조사 대상 오토 캠핑장 20개 중에 2군데는 소화기가 아예 없었고요. 그 중에 6군데는 소화기가 모두 불량이었습니다. 즉 8군데가 모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이거는 법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영장 내에서는 잔불 처리 시설이라든지 소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무조건 뭔가 법이 당연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전에 잔불 처리는 뭡니까? 잔불 처리? 아니, 시설? 그 캠핑장에서 숯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숯을 버리는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구마 먹고 뭐 고기 먹고 나서의 이 숯이 잔불로 갔을 때 그 정말 그 말대로 맞습니다. 잔불입니까? 예, 그 잔불, 그 숯을 버리는 공간이 꼭 마련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버리는 공간 근처에도 1개 이상의 소화기나 방화수 이런 걸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5군데 정도에서는 이런 잔불 처리 시설이 없었고 이 중에 또 한 군데는 LPG 가스통 옆에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잔불 처리, 그러니까 어쨌든 불이 날 수 있는 그것을 LPG 가스통 옆에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야영장에서는 폭죽을 쓰거나 팔아도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폭죽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 팔 수도 없는 건가요? 몰랐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캠핑장에서 이 추억을 만들려고 오는 거잖아요. 뭐 폭죽도 터트리고 모닥불도 피우고 고기도 굽고 그냥 들으면은 뭐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이기 마련인데 폭죽을 터트리면 불날 수 있어서 불법이고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굽고 재버리는데 가스통이 옆에 있고 이건 뭐 낭만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약간 호러 영화가 탄생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 비가 이렇게 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로 5개 시설에 이런 차단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야외 누전 차단기는 침수될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이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를 하셔야 하고 전선도 피복이 혹시 까진 곳은 없는지 항상 살피고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가스 배관 같은 것들도 부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사용하지 않는 배관은 잘 마금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환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타까운 사고 중에 난방기기나 취사용품을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취침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타깝게 뭐 사망을 하시거나 혹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입실하기 전에 소비자분들에게 반드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갔던 어떤 캠핑장은 아예 교육장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마련을 해서 소비자분들께 주의사항을 일깨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내에 최소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물건이라도 주의 문구는 꼭 붙여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재가 가장 큰 문제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사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말 베이거나 찢기거나 뭐 열상 같은 게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락해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거, 눌리고 끼고 뭐 별의별 사건이 다 들어옵니다. 불멍 순멍이 아니라 그냥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캠핑은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을 특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캠핑장 위해 사건의 절반이 9살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게 맞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완전히 책임이 없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지, 비상 대피로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잘 알기 쉬운 곳에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긴급 상황이 본인 사업장에서 안 벌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제세동기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도 갖춰 두셔야 될 거고, 또 긴급 상황에 구급차나 소방차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넓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가서 너무 즐거우니까 네. 고기도 굽고 모닥불도 피고 노래도 부르다가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두 잔, 어쨌든 술을 좀 마셔서 많이 취하지는 않았는데 잠깐 근처를 산책하는데 이제 뭐 불이 너무 뭐 밝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둡다 보니까 이 계단에서 넘어졌거든요. 이런 사고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영장 입구를 포함해서 주요 시설에는 조명을 잘 설치해야 되고요. CCTV도 적절한 곳에 잘 설치해서 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로랑 가깝다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구역에도 안전거리를 좀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차박, 자동차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차박은 주차 중에 차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 공간 표시, 또 주차 방지턱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도로 합류 부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야영장의 안전이나 위생 기준은 아닌데요. 차량 출입로에 차단기를 꼭 설치하고 주차 공간 표시, 방지턱 설치 이런 것들을 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CTV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없을 때 뭔가 뭐 이렇게 부딪히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CCTV를 사각지대가 없이, CCTV가 촬영을 못하는 곳 없이 잘 설치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누가 치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CCTV 좀 봅시다 했을 때 만약에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책임이 또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CCTV도 잘 설치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대세가 된 트렌드죠. 온 국민이 사랑하는 캠핑장, 야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소비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과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혼자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도 된 것 같고 또 방향성이 생겨가지고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쟁이 발생을 많이 할 건데요.
그 저희 소비자원의 조정의 취지는 상호 양보와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잘 양보하시고 배려하셔서 원만히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성공하시는 경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